밭 한가운데에 비닐하우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무슨 작물을 키우는 걸까 싶지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곳에 사는 여자의 이름은 문정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그녀는 경제 사정이 아주 어려워서 이런 허허벌판에 조악한 비닐하우스를 집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으슥한 밭이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외진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남녀가 이 비닐하우스에 딱 붙여서 차를 대고 그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문정이 비닐하우스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에 막 눈이 마주쳐서 서로 화들짝 놀라고 그런 민망한 상황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누가 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이 비닐하우스 안을 보면 문정이 나름대로 사람 사는 곳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놨습니다. 나무 토막 같은 걸 연결해서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그 위에 이불을 깔아 침대처럼 쓰기도 하고 부엌이랑 화장실도 구분해서 만들어뒀어요. 이곳은 원래 문정과 그녀의 전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주말 농장처럼 가끔 와서 뭔가를 심고 또 쉬기도 하고 하던 그런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이혼 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문정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지내고 있는 거였어요. 문정에게는 청소년기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소년원에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 떨어져 살아서 보통의 엄마와 아들 같지가 않아요. 무슨 모르는 사람 혹은 되게 안 친한 먼 친척처럼 서로를 좀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문정은 한 달 후에 아들이 소년원에서 나오면 같이 데리고 살고 싶어 해요. 원래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삼촌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문정은 아들 면회를 가서 너 나오면 같이 집에서 이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다시 학교 다닐 준비도 하고 그러자 라고 말을 해보는데 아들은 퉁명스러운 얼굴로 우리가 집이 어딨어 라는 말로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문정은 아들 앞에서 엄마로서 미안함과 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엄마가 우리 같이 살 집 구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문정은 면회를 마치고 나온 복도에서 자기 뺨을 막 이렇게 몇 대 때려요. 사실 영화 첫 장면에서도 자기가 사는 비닐하우스 안에 덩그러니 앉아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막 때리는 게 나오거든요. 문정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좀 답답하고 밉게 느껴질 때마다 자기 뺨을 때리곤 합니다. 문정이 아들한테 돈 열심히 벌고 있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과연 문정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한 노부부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들의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 밥도 차려드리고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는데요. 이 집 할머니는 아주 심한 치매여서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심지어 문정을 이유 없이 아주 미워합니다. 문정이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어머나 우리 어머니 꽃처럼 너무 예쁘시네 막 이런 예쁜 말, 다정한 말을 건네도 쌍욕으로 받아치면서 아주 잔뜩 썩난 얼굴로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반면 이 집 할아버지는 아주 점잖고 배우신 분이에요. 간병인인 문정에게 항상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또 문정이 차 한 잔이라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질 않아서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책 내용을 듣기도 하고 또 가끔은 문정이 읽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자식은 해외에 있어서 문정이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 가족들이 서로 통화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정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나름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노부부를 보살피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녀의 친정엄마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여럿이서 함께 쓰는 병실 구석 침대에 말없이 누워있는 그녀의 엄마도 사실 치매에 걸린 상태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문정은 아들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문정은 자신이 돌보는 할아버지께 차 좀 써도 되느냐라고 묻는데요. 할아버지는 문정이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아주 다정하고 흔쾌하게 그러시라고 말해줍니다. 매번 차 쓸 때마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차도 가끔 굴려줘야 되는 건데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운전을 못하니까 문정 씨가 굴려주면 우리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정은 할아버지의 차를 갖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들이랑 같이 살 새 집을 보러 갑니다. 중개인과 함께 전세로 나온 아파트를 여러 개 둘러보는데요. 중개인이 이 집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으니까 문정은 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희 아들도 마음에 들어야 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문정을 유일하게 웃음 짓게 하는 건 아들과의 새로 시작하는 삶을 준비하는 이 과정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정은 여럿이 모여 함께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무료 심리치료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요. 자꾸만 자신을 때리는, 이렇게 자해하는 습관 때문에 병원에 다녔던 그녀는 비싼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 이 무료 모임을 찾아온 거였는데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지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 순남이라는 지적장애를 가진 한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차를 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길을 걷던 순남을 보게 된 문정은 그녀를 차에 태워주는데요.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정의 차 조수석에 탄 순남은 자신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아마도 그녀를 두고 어디론가 도망간 것 같고 함께 살던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어떤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순남은 그 선생님이 자기가 말을 안 들을 때만 빼고는 정말 천사같이 대해주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정신없이 늘어놓는 순남에게 문정이 묻습니다. 근데 그럼 순남 씨가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아마 지능이 좀 부족한 순남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함께 살면서 원치 않는 짓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또 선생님한테 막 많이 맞고 문정한테 밤늦게 전화를 걸어온 순남. 마음이 약한 문정은 자신이 사는 비닐하우스로 순남을 데려와서 재워줍니다. 넌지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일러주는 문정에게 순남이 해맑게 묻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잡혀가면 전 누구랑 살아요? 저 여기서 언니랑 같이 살까요? 문정은 그러면 좋은데 제가 곧 이사를 간다고, 대신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앞으로 언제든 와도 좋다고 하면서 이 비닐하우스 문을 잠그는 자물쇠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0530, 문정 아들의 생일 날짜였어요. 그런데 사실 순남과 문정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 이걸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치료 모임을 이끄는 강사인데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에 강사가 문정을 조용히 따로 부릅니다. 제가 책임자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주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예전에도 순남 씨가 이 모임에 나오던 어떤 분을 굉장히 잘 따르고 좋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 순남 씨 때문에 관뒀어요 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 강사는 치료 모임을 할 때에는 순남한테 순남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막 이런 이쁜 말만 해주다가 막상 그녀의 뒤에서 그녀에 대해 얘기할 때는 아시죠? 아무리 3급이라도 장애는 장애니까 순남 씨가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라고 편견 어린 시선으로 순남에 대해 얘기합니다. 문정은 강사의 말을 듣고도 순남을 그냥 잘 챙겨줘요. 간병인 문정이 없는 동안 집에 노부부끼리만 있을 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당신처럼 치매가 서서히 올 거래. 이제 내가 당신을 못 돌봐준대. 미안해요. 내 할머니에 이어서 할아버지까지 치매 초기 증상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이 할머니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흐릿한 정신으로 간병인 문정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리를 빽 지르면서 욕을 퍼붓더니 기어코 밥상을 엎어버리고 맙니다. 이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저기 저 아가씨가 날 죽이려고 한다 라면서 문정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기도 해요. 아무리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도 내 부모가 저런 말을 하면 좀 신경이 쓰이겠죠. 이 일로 미국에 있는 노부부의 아들이 문정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소리를 하고 할아버지는 문정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대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요. 그 녀석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정 씨한테 괜한 소리를 했죠. 근데 그놈이 월급은 꼬박꼬박 주나요? 하면서 문정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문정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는 눈이 멀고 나서 운전을 참 하고 싶어 하셨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정은 아주 넓은 공터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마음껏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참 이렇게 직진을 쭉 하면 자 이제 꺾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어차피 아주 넓고 차가 단 한 대도 없는 공터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한참을 운전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문정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치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노부부 중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치매 증상이 굉장히 심했지만 할아버지는 초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느리게 서서히 찾아오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친구 모임에 나가고 집에서 홀로 할머니를 돌보던 문정. 그날도 할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문정을 보면서 아가씨,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욕조를 닦는 문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할머니는 문정의 머리채를 확 잡더니 이렇게 막 흔들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샤워기 물이 눈앞에 쫙 뿌려지고 눈도 못 뜬 채로 문정은 할머니를 막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몸싸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미끄러져서 욕실 바닥으로 콱 넘어지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아요. 문정은 샤워기 물을 맞아 홀딱 젖은 채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거실로 갑니다. 119에 신고를 하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든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소년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쓸 수 있어도 절대 엄마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았던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은 드디어 엄마에게 조금 마음을 열었는지 나 이제 여기서 나가면 엄마랑 같이 살래 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지만 이 순간 문정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전화를 끊고 문정은 뭔가를 결심한 듯 다시 욕실로 가서 할머니가 흘린 피를 빡빡 문질러 닦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도 없이 또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때려요. 정말 남한테 맞는 것처럼 자기 머리랑 뺨을 퍽퍽 소리가 나게 때립니다. 119에 신고를 하려다 말고 포기하고 미친 듯이 화장실 청소를 마친 문정은 할머니의 시신을 이불에 싸서 질질 끌며 옮기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갑자기 정색을 했다가 또 자기 머리를 쳤다가 막 하는데 그때 외출했던 할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기분이 매우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을 활용하는데 할아버지의 휴대폰에 문정이 미리 아까 보내둔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아버님, 저 어머님이랑 목욕탕 좀 다녀올게요.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 목욕탕에 갔구나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정과 할머니는 목욕탕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이불에 쌓인 채로 또 문정은 그 이불을 손에 움켜쥔 채로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멈춰 있어요. 문정은 이불을 끌고 가려던 그 자세 그대로 굳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숨죽여 가만히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할아버지는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정은 아예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쉬지 않은 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와서 음악을 틀고 화장실로 걸어가서 씻는데요. 이 오디오 플레이어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리고 또 화장실로 가는 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문정과 어머니를 스치지 않고 아주 간발의 차로 비껴갑니다. 할아버지가 씻고 나오자 문정은 그제서야 할머니와 목욕탕에 갔다가 지금 막 도착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지는 아니 근데 이 사람 생전 그런 데는 지저분하다고 안 다니더니 웬일로 목욕탕을 갔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네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의심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문정은 그렇다고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다고 근데 이미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어머님 옆에서 자고 가도 되냐라고 할아버지한테 묻는데요. 그는 당연히 문정씨 편한 대로 하시라고 대답합니다. 문정은 이토록 다정한 할아버지에게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울음을 꾹꾹 삼키면서 주무세요 아버님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탁 주저앉습니다. 문정은 죽은 할머니를 향해 어머니 제 아들은요 저 없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가 잠들기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불에 싼 할머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자신이 사는 비닐하우스로 가는 문정. 장롱문을 열고 그 안에 어떻게든 막 시신을 우겨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생일 축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촛불을 꽂은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순남.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자마자 문정이 깜짝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순남은 깜짝 놀라서 케이크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문정은 처음으로 순남을 보면서 분노한 눈빛으로 순남씨! 하고 악을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는데 순남은 문정의 속도 모르고 아주 느리고 답답한 말투로 저 생일 파티 하려고
언니 올 때까지 기다린 건데 라고 우물쭈물 대답합니다. 문정이 짜증을 내면서 저 생일 아니에요 라고 하자 순남은 아니 제 생일이긴 한데 언니 놀랬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문정이 할머니를 감싼 이불 위로 떨어진 케이크를 보며 이거 어떡해 먹을 수 있으려나 하면서 이렇게 막 이불을 툭툭 건드립니다. 문정은 자기도 모르게 순남을 이렇게 팍 밀쳐내요. 머쓱한 순남. 저는 언니가 언제든 와 있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언니 화났어요? 라고 묻는데 문정은 일단 순남에게 옷에 케이크 묻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고는 그 사이에 사력을 다해서 이 할머니를 이불째 장롱에 막 꽉꽉 넣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문에 자물쇠를 채워놔요. 순남과 나란히 누워 잠시 자는 척을 하던 문정은 아주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차를 몰고 다시 노부부의 집으로 갑니다. 할아버지는 밤새 문정과 자신의 아내가 같이 잘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문정이 차려준 아침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밤새 조금 마음을 진정하고 정신을 차린 문정은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동안 도란도란 말동무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정과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식탁 맞은편에 또 누군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웬 노년의 여성인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요양원에 있던 문정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면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할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를 이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다행히 이전에 문정에 간병하던 그 할머니는 막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시기였다면 문정의 친정엄마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치매 증상이었기 때문에 얼마간은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던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오늘은 웬일로 심술도 안 부리고 조용히 잘 먹네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식사 후 친정엄마를 방으로 데려와 이전 할머니와 같은 길이로 머리를 잘라주는 문정. 이후 문정은 할아버지의 손톱을 깎아주는데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 사람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어제는 얌전히 목욕탕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문정에게 묻는데요. 혹시 최근에 제가 문정 씨를 못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점점 치매 증상이 찾아오는 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문정은 아직 그러신 적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답한 후에 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문정이 최근에 집을 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큰 돈을 보태준 모양이었어요. 단순히 간병인과 고용인의 관계라기보다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하는 우정을 나눈 사이 같죠.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시작하는 문정. 비닐하우스로 와서 짐을 싸는데 아직도 순남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문정은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가서 아들이랑 같이 오순도순 살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데 순남이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언니 근데 선생님이 나 또 때리면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그럼 나 그때는 언니랑 살아도 돼요? 언니 이사 간다고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언니랑 아들이랑 나랑 셋이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자신의 상황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문정은 이제 순남이 슬슬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정은 순남이한테 그 선생님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죽여버리라고 무심하게 말하면서 근데 순남 씨가 겪은 일들 다 진짜인 건 맞아요? 순남 씨가 뭔가 착각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치료 모임 강사가 문정을 따로 불러 했던 이야기. 순남 씨가 이상한 얘기도 많이 지어서 하고 누군가를 따르면 좀 집착해요. 했던 그 말이 문정의 머리에 불현듯 스쳐간 겁니다. 같이 살자고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던 순남은 갑자기 쌍욕을 내뱉으면서 화를 내요. 문정만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듣자 큰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순남은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자기 옷가지들을 챙기면서 장롱 앞에 서 있는 문정에게 소리칩니다. 그 장롱은 또 왜 잠궜대? 내가 뭐 훔쳐갈 줄 알았나 보지? 비밀번호 어차피 0530 다 똑같으면서? 그러고는 막 씩씩대면서 문정의 집, 즉 비닐하우스를 나가버립니다. 문정이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목을 매서 생을 마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전에도 몇 번 시도했었지만 실패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시각을 잃었을 때는 그래도 좀 씩씩하게 극복하면서 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에게 치매 증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평생 지성인으로 점잖게 자기 몫을 해내면서 살아오던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조차 돌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넥타이에 목을 탁 거는 순간 옆에 변기에 앉아있던 문정의 엄마가 하면서 소리내 하품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얼른 넥타이를 빼서 방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문정의 엄마를 보고 할아버지가 말해요. 당신 배고파요? TV 볼래요? 문정의 엄마는 소파에 털썩 앉고 할아버지가 그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말없이 TV를 보는 문정의 엄마.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근데 순간 뭔가 낯설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는데요. 자기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누군가 혹은 이 상황을 의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의심합니다. 와, 내가 정말 치매가 맞구나. 내가 이제 우리 아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됐구나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곧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좀 와달라고 합니다. 이 시각 문정은 어떤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문정이 보살피는 이 할아버지가 교수 시절에 알고 지내던 제자였어요. 이 노부부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정과 안면을 트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남자는 문정에게 계속 좀 찝적대면서 그녀와 가끔 육체적 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문정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나 이사 간다고, 거기서 아들이랑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럼 나도 그 집에 같이 가면 되지 않나? 누나랑 나랑 아들이랑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안 되나? 왜 이렇게들 문정이랑 그 아들이랑 같이 끼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순남도 그렇고. 문정은 아무 대답 없이 잘 지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모텔 방에서 나갑니다. 한편 이 노부부의 집으로 온 할아버지의 친구. 그는 이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친구한테 물어요. 나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손이랑 얼굴이랑 만져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친구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피식 웃으면서 야 임마 너 한 30년 만에 재수씨 손 잡아봐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 다 불안이야 불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거실 상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두 사람 뒤로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문정의 엄마가 보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뒤돌아서 자고 있어서 아직 할아버지의 친구가 그녀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는 재수씨, 왜 여기 소파에서 주무셔? 들어가서 주무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문정의 엄마를 툭툭 흔들어 깨우면서 재수씨, 글쎄 근데 이놈이 재수씨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하고 농담처럼 말을 겁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문정. 들어와서 이 장면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막 우수수 떨어뜨리고 얼른 소파 앞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엄마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화장실 가셔야겠네. 제가 좀 씻겨드릴게요 하면서 일부러 막 누워있는 엄마의 치마를 내려요.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친구는 아이고 민망해하면서 눈을 돌립니다. 그때를 틈타 문정은 엄마를 빨리 일으켜서 안고 얼른 화장실로 옮겨요. 화장실로 들어간 문정을 가리키며 할아버지의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저 간병인 선생님한테 돈 많이 드려야겠다. 딸도 저렇게는 못해.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한테는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맞냐 아니냐, 내가 내 아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하냐 아니냐,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친구에게 되묻습니다. 봤어? 맞아? 우리 집사람 맞아? 라고 계속 묻는 할아버지에게 이 할아버지의 친구는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그럼 맞지 누구겠냐 라고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일로 더욱 절망합니다. 그때부터 틈틈이 방에서 휴대폰을 켜고 자식들에게 유언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녹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문정이 잠시 걸레질을 하느라 한눈을 판 사이에 문정의 엄마가 불쑥 유언을 녹화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안 보이는 할아버지는 앵글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화면 가장자리에 자기 얼굴을 둔 채로 손주들한테 막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어요. 문정의 엄마는 할아버지 옆으로 쓱 다가가서 화면에 얼굴을 들이미는데요. 그때 문정이 빠르게 할아버지의 방으로 뛰어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엄마라고 했다가 얼른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엄마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계속 녹화를 합니다.
할아버지의 휴대폰에 자기 엄마 얼굴이 찍혔다는 걸 문정은 모르고 있어요. 자, 이런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문정은 또 치료 모임에 나갑니다. 여기서 흑화한 순남을 보게 되는데요. 새로 모임에 나온 한 남자가 자기 형 때문에 사는 게 괴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순남이 그러면 형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바보같이 본인이 힘들어하세요? 그냥 형을 죽여요.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문정이 자기한테 선생님 때문에 힘들면 선생님을 죽이든지 라고 말했던 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순남은 마치 문정 들으라는 듯이 아무도 모르게 죽여가지고요. 어디다 숨겨놔요. 그게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해요. 물론 순남은 문정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문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문정은 순남을 붙잡습니다. 저기 순남씨, 아까 그 수업에서 한 말 그거 있잖아요. 그러자 순남이 뭐요? 죽이라는 거요? 언니가 그랬잖아요. 방법 없으면 그냥 죽이라고. 이 말을 남기고는 획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순남이 이 말에 상당히 꽂혀 있는 것 같죠? 얼마 후 차 안에서 순남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자가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문정과 가끔 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문정이 돌보는 노부부 중에 할아버지의 제자인 그 사람. 이 자는 배운 사람의 탈을 쓰고 지적장애인인 순남을 데리고 살면서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이중적인 인간이었어요. 순남은 문정이 한 말을 기억하고 선생님을 흉기로 찌릅니다. 한편 노부부의 집,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문정의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말해요. 여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 영상편지 찍은 거는 며칠 전에 왔던 그 친구놈한테 우리 아들한테 보내주라고 쪽지 써놨고 이문정 선생님한테도 성의 표시를 다 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문정의 엄마 이마에 입을 맞추고 목을 조릅니다. 자다 말고 목이 졸리니까 깜짝 놀란 문정의 엄마가 떠듬떠듬 아파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이거 당신 목소리가 아니잖아. 할아버지는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모든 게 자신의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나도 당신도 그동안 수고했어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문정의 엄마인 눈앞의 노년 여자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늘 연습했던 대로 화장실에 넥타이로 목을 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윽고 노부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할아버지의 친구. 할아버지의 집 대문 앞에는 쪽지가 붙어 있는데요. 문정씨, 들어오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 사람에게 패 끼쳐 미안합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는 불길한 마음으로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영화는 집 안쪽에서 들려오는 누군가 털썩 주저앉는 소리만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할아버지의 친구를 통해서 문정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이 드러났겠죠. 같이 죽어있던 여자가 그가 알던 재수씨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친구 유언 동영상에 함께 등장했던 그 여자도 재수씨가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문정. 처음으로 너무 좋아서 배시시 새어나오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다 곧 이 행복이 어떻게 얻어진 건가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문정은 소중한 집을 밤새 쓸고 닦고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또 자신의 얼굴과 몸을 막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기도 해요. 앞으로 여기서 아들이랑 살게 되더라도 문정의 마음만큼은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러 순남의 아들이 출소했어요. 하지만 아직 문정은 아들이 출소한 걸 모릅니다. 아들이 왜인지 출소 날을 내일이라고 말해뒀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그의 껄렁껄렁한 친구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술을 잔뜩 사서 이걸 어디서 마실지 찾으러 다닙니다. 아마 이 아들은 출소 기념으로 자기 친구들이랑 좀 진탕 마시면서 하루 놀고 엄마한테는 내일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어른들의 눈에 띄지 않고 술을 마실 만한 곳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이 아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엄마가 살던 비닐하우스로 갑니다. 이미 새로 이사할 곳으로 짐을 다 옮겼기 때문에 이 비닐하우스에는 이제 오래된 소파, 낡은 탁자, 그리고 장롱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탁자를 옮기고 술병을 세팅하는 동안 문정의 아들은 자물쇠로 묶여있는 장롱을 바라봅니다. 아니, 여기에 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아들은 이 번호 저 번호 넣어보면서 이 자물쇠를 풀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들과 친구들은 야, 여기 털어서 뭐 나오면 무조건 엠빵이다. 같이 다 나눠가죠 하면서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롱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윽고 0530. 자신의 생일 숫자를 넣어보면서 자물쇠를 푸는 문정의 아들. 그때 비닐하우스 바깥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누가 오나 봐. 숨어. 아들과 친구들은 얼른 술병을 비닐봉지에 싹 담아서 화장실로 숨는데요. 이 비닐하우스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문정이었습니다. 손에 휘발유통을 들고 온 문정은 장롱과 그 주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막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자신의 가난하고 어두웠던 과거를 모조리 태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숨어있는 문정의 아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고 문을 잠그고 나와버리는 문정. 비닐하우스는 순식간에 불에 타고 특히나 아들과 친구들이 숨어 있었던 화장실 바로 옆에 장롱이 있었고 거기서 불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영화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아마 아들과 친구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데요. 마치 현대판 운수 좋은 날 같지 않나요?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 일만 남았는데 이 모든 게 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친정엄마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가 돌보던 노부부도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노부부의 제자도 죽죠. 오늘의 영화는 배우 김서영 씨 주연의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